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결의에 단합된 힘에 우거한다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조국 통일 위협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 바로 판문점입니다. 지난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환이나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 중심에는 늘 이곳 판문점이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에서 한반도 평화 안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판문점. 남북의 창에서는 신년 기획으로 판문점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망해봤습니다.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군사분계선 앞에 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환한 웃음을 지으며 걸어오는 김정은 위원장. 손을 굳게 맞잡은 두 정상이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정말 마음 설렘이 잊히지 않고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분리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것에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과 응단이었습니다. 아니. 이어 반세기 남북을 갈라놨던 콘크리트 군사분계선 표식을 넘는 김 위원장. 정전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분단과 대치의 상징이었지만 2018년 남과 북을 잇는 길목 역할을 하며 화합과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난 판문점. 2019년 판문점은 또 어떠한 모습과 의미로 우리와 마주할까요? 남과 북이 둘로 나뉘어 서로의 가슴에 총구리를 겨눴던 6.25 전쟁. 3년이 넘는 전쟁 끝에 1953년 유엔군과 중국, 북한군 대표는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의 시골마을 널물리. 이곳의 작은 가게 앞에 회담장이 마련됐고 중국군이 널물리 가게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판문점이라 불리게 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판문점 설치 이후에도 남북의 군인들은 판문점 구역 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충돌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순간엔 남북 교류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대표적인 교류가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예비 접촉입니다. 1971년 9월 20일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됐으며 이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대표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되었다. 이후 판문점에는 상설 연락사무소가 생겼고 남북 직통 전화도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7.4 남북 공동성명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담은 남북 당국의 첫 공식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1976년 8월 판문점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공동경비구역 내 미루나무를 가지치기 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북한군이 도끼로 살해한 사건. 이른바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한반도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치달았고 북미 간 적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976년 소위 도끼 만행 사건 이전까지는 JSA 공동경비구역은 유엔 사령부의 병력과 북한 공산권 병력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열려진 공간이었습니다. 미국이 강경 대응을 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그러니까 사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긴장된 상황은 사실 그 미르나무 사건, 도끼 만행 사건으로 전개가 됐던 이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인 대치라고 볼 수 있고요. 판문점 내에는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콘크리트 턱이 만들어졌고 남북의 경비 초소가 분리된 것도 이때입니다.
팽팽하게 대치하게 된 남과 북. 판문점에 돌던 온기도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대립과 갈등의 시간 속에서도 판문점엔 늘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흘렀다고 이야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사진작가 김영만 씨입니다. 83년부터 93년까지 판문점 출입기자로 근무했던 그는 당시 판문점의 모습 하나하나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판문점을 통한 남북관계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김영만 작가가 꺼낸 오래전 사진 한 장. 한 대의 트럭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습니다. 저 판문점이고요. 1984년에 우리 서울 쪽과 충청 지역에 큰 홍수가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수제 물자를 제공해주겠다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1984년 8월 나흘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에 서울 경기에만 9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최악의 홍수. 이때 북한이 우리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 지원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온 겁니다. 김 작가는 바로 이날이 8, 90년대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킨 결정적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수재물자가 필요한 것보다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실제 남북은 이를 계기로 85년 9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 공연 개최에 합의했고 이산가족들은 역사적인 첫 상봉을 가졌습니다. 분야별 회담에도 가속도가 붙었는데요. 90년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고 오늘 회담에서는 쌍방이 제기한 유일긴 구성 방안에 관한 토의가 시작됐습니다. 남북 최초의 고위급 회담도 진행됐습니다. 그때마다 판문점은 남과 북을 오가는 관문이자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분단과 대립의 장소로 알려진 그곳에서 함께 웃고 환영하며 서로를 배웅하는 사람들. 어쩌면 판문점의 그러한 모습에서 작가는 희망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대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자그마한 평화의 실마리, 희망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무심코 위에 날아가는 철새를 보거나 아니면은 민들레 훌씨, 날아가는 훌씨를 보거나 그걸 볼 때마다 그래도 우리 남북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희망을 거기다 담아서 사진을 좀 찍었었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이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두 달 앞두고 남북 대표가 준비 접촉을 가진 곳 역시 판문점이었습니다. 때 맞춰 내린 봄비만큼 판문점엔 활기가 돌았는데요. 대화의 시대로 열어나가자는데 공감했다는 것은 오늘 출발할 때부터 이게 좋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이 중대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길에서 좋은 길동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판문점 내 남측과 북측 지역으로 가며 5차례 진행된 준비 접촉은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 같이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됐을 당시에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위기 해소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19 남북군사 합의에 따라 판문점의 비무장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또 이행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판문점의 모든 화기를 철수했고 남북의 경비병력은 총기를 휴대하지 않아 무력 충돌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판문점의 이 같은 변화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가 조성될 수 있다라는 남북한의 신뢰의 징표가 되는 거죠. 특히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남북한 적대 행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SA 판문점의 비무장화는 이 비무장지대 전체의 비무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발점이고요. 나아가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대치를 항구적으로 정립시킬 수 있는 그 출발점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2019년) 새해 판문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김영만 작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판문점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완전 빙판길이었어요. 그래 길을 같이 걷다가 미끄러지려고 하니까 남북 장교가 서로 순간적으로 손을 잡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이지만 남과 북의 맞잡은 손을 놓치지 않았던 작가. 26년이 지나 이제는 남북 두 정상이 손을 잡은 판문점 사진 앞에 서게 됐습니다. 판문점에서의 수많은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김영만 작가는 판문점의 역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말합니다. 155마일이 휴전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철책이 없는 곳은 이제 판문점 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북 대화에 숨구멍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 판문점이 이 남북 정상이 만난 것 그 이상으로서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숨통을 터주는 그리고 평화로 다가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때론 긴장과 대립, 때론 화해와 소통의 66년을 보내온 판문점. 2019년 판문점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의미로 새겨질지 평화를 기원하는 많은 이들이 판문점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